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국하입니다. 네, 오늘은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뽑은 기사는 공공만 213번 언급한 정부 땅 소유자 의향 확인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그냥 질러놓고 보는 겁니다. 일단 질러놓고 되든 안 되든 일단 이렇게 우리는 할 의향이 있다. 그죠? 이것을 하는데 정말 대책 없이 그죠? 이거 지금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부가 사유지를 가지고 공공으로 한다는데 이게 대체로 제대로 진행될지 안 될지 그죠?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무조건 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성격을 딱 보면은 거의 자, 내 말대로 해라. 예? 뜻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국가가 이렇게 하려는데, 예? 민간이든 사유지든 상관없단 말입니다. 무조건 내 말대로 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오늘 이 기사를 안 보고 제가 또 제 생각을 한번 계속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부동산 정책이라 해가지고 역세권, 중공업지역 개발 등 공급물량 총력 공시에 나선 정부. 자, 정부는 이제 공급물량을 엄청 이제 내겠다고 이제 발표는 하죠. 10년 넘게 걸리던 재건축, 5년 내로 사업 완료 속도전. 자, 속도전. 정책을 할 때 이런 중요한 정책을 그죠? 속도전을 하면 됩니까? 그죠? 예? 처음부터 딱, 이 정권 딱, 정권을 이제 잡았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딱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죠. 그죠? 근데 이제 4년 지난 뒤에 이제서야 이걸 5년 안에 한다. 그럼 다음 정권에 넘어가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 규제 완화 파격 혜택에도 조합원들 적극 참여할지 의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역세권 고밀개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용산구 서울역 동축 동자동 후암 1구역 1획지 일대 전경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주택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낙후된 주택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민간에서 해라 하면 되는데 정부가 굳이 이걸 가지고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을.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도심개발 모델은 공공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죠? 자본주의국가고 시장경제국가인데 자, 민간에서 돈을 벌어야 이게 또 돌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공공에서 나서 사는 겁니까? 저는 이 말이 지금 딱 걸린다는 말입니다. 민간이 주도해가지고 민간이 돈을 벌면은 또 거기에 그거 이동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이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그죠? 우리가 돈을 그냥 막 풀지 말고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해가지고 민간에게 도와주는 이런 방향을 나가야 되는데 전 이런 전부 다 공공으로 한다니까 일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이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민간 기업이 다 죽는단 말입니다. 이래 되면은 공공의 역할을 최대화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자, 이런 공공의 그저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우리나라 발전을 하려면은 자 민간이 주도를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민간 기업이 살고 시장이 커지고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국민 모두가 물론 이제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자꾸 공공에서 산다면은 절대적으로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하위권은 조금 이런 이제 특혜를 받는 지역도 있겠지만 국민 대부분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게 보면은 계획대로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토지공사의 권한과 책임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 국가기관이 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국가기관은 민간기업보다 더 이게 안 좋은 집단이 국가기관 아닙니까? 책임도 없다 아닙니까? 자기들은 무조건 사업을 벌려놓고 손해를 하든 성공을 하든 책임이 없단 말입니다. 예? 손해 나면은
세금으로 다 메꿔줘야 되고, 성공하면은 자기들 돈잔치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실제 집이나 땅을 가진 소유주들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될지 모른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죠? 소유자의 권익, 그죠? 이게 사유재산이면 사유재산. 우리나라 사유재산, 이걸 부정하려고 지금 한다는 겁니다. 이 부정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4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원문에는 공공이란 단어가 213회 등장했다. 공공. 자, 공공을 해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네? 공공이란 말이 들어갔어. 예? 민간 41회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민간이 213이들 공공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국가에서 도와줄 게 뭐냐, 공무원들이 서류 같은 거 간소해주고 이런 게 공공에서 할 일이지, 공공이 주도가 돼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이런. 그러면은 국가 그거 산업도 국가에서 다 해야죠. 그죠? 뭐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거 자동차도 국가에서 다 해야죠. 그게 어딥니까? 중공 아닙니까? 중공. 예? 중국이 그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쫄딱 망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네? 이날 발표에서도 공공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꾸준히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자, 중국이 민간 사업이 전부 다 공산 당원들 거다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이익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민주당원들한테 간단 말입니다. 민주당원. 그들이 뒤에서 야금야금 챙겨 먹는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국토교통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도 멈추고 딱 해야 된다는 거죠. 국토교통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개발 사업 모델을 제시한 데 있다. 특징은 민간이 아닌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죠. 그죠? 2021년에 공급 예상 물량이라는 겁니다. 그죠? 10,000가구, 9,000가구. 2021년에는 9,000가구, 전국이 서울이 9,000가구밖에 안 됩니다. 2021년. 2022년에 14,000, 2023 서울에 19,000, 2024년에 23,000, 2025년에 28,000. 전국적으로 보면, 이거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근데 83만이 됩니까, 이게? 83만이 되죠.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거 13만 가구, 13만 가구라는 거네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으로 달라지는 점은 조합 관리 처분으로 사업 방식이 공기업 단독 현물 선납, 평균 13년, 사업 소요 기간이 5년 이내 이주. 자, 5년 이내 이거 한다는 거는 정말 부당하게, 손해보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5년 이내 빨리 한다는 거는. 평균 13년인데 5년 이내 한다는 것은 거의 뭐 공산주의식 밀어붙이기 사업 아닙니까? 그래 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합은 기본 수익은 기본 수익 플러스 10에서 30포인트 추가 이익을 준다는데, 사실 정부에서 그죠, 용적률 넣어주고 용적률 부풀려주고 일조건을 그죠, 완화해주면은, 자, 많이 지면 된단 말입니다. 많이 짓고 넓게 지어갖고 그죠, 햇빛 가리고 뭐 팍팍 붙여가 지면은 결국에는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 주택들이 자기가 만약에 입주를 할까 아닙니까? 한 채를 입주해가 들어가면은 이 집이 과연 많이 오를까 하는 문제죠. 그죠? 그리고 환경이 나빠진다 아닙니까? 전부 다 햇빛 가리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용적률이 딱 맞단 말입니다. 지금 이 작지 않은 용적률이라, 우리나라 안 그래도 아파트 위주의 단지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아파트를 높이 지을 수 있고, 그죠? 이렇게 하지만 주변 환경이 용지별로 다 따로 있다. 주택지는 그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지, 그 다음에 상업지 이래가지고 그 지역별로 다 용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많아서 지금 탁탁탁 붙어 있는 상업지 지금 주택을 짓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게 상업지에 주택을 짓다 보니까 이게 탁탁탁 붙어 갖고, 그죠? 앞에 창이 다 가리는 이런 햇빛도 안 들어오는 이런 집들이 막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적률이, 주거지의 용적률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는 이제 일반 현행 사업으로는 2년 거주 의무인데, 이제 또 이것도 없다고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이게 정부가 그죠? 누구는 그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 주고, 그죠? 자기들 하는 건 혜택 다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추가 용적률의 20에서 25%,
기부채나 재개발 15%, 재건축 9% 이내. 근데 10%에 30% 주고 나무 60%, 90%, 60% 가져간다는 거 아닌가요? 25 공공재건축, 정비계획상 용적률, 도시건축규제, 용적별 법정 상한 120% 상향, 용적률을 120%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그죠? 20%더 올려준다는 거네요. 제가 목이 또, 조금 탁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방송을 하다 보면 목이 딱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공주도로 이루어지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13만 6천 가구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 사업자를 일부 참여시키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해 19만 6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공택지 26만 3천 가구까지 합하면 정부가 2025년까지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전국 83만 6천 가구의 대부분은 공공주도로 짓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을 공공주도로 짓겠다고 하는 거네요. 그죠? 실제 도심 지역에서는 대형 건물과 소형 건물이 혼재해 있고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위치한 건물 소유주 간 이해상충이 나타나며 장사가 잘 되는 가게와 안 되는 가게, 개발비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택지를 개발하려면 엄청난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게 그죠. 재건축 같은 단지 내에 재건축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재개발은 또 더 어렵단 말입니다. 같은 조합원들이 모인 조합원 이해관계 충돌로 10년이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개발 사업장이 절비하다. 그래서 옛날에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로 묶어갖고 이거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재개발 해놓으면은 이걸 다 같이 보니까 그게 공공성이 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뉴타운 정책이 그게 공공성을 띠는 재개발 사업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도 그거를 지금 못하게 그저 해가지고 국토부는 이를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공이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중공업, 저층 주거지 등에서 실시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각 사업은 용적률을 1단계 종상향을 해주거나 법정 상한 용적률을 120%까지 높여줄 수 있도록 한다. 20%를 더 준다는 거죠. 용적률을. 특별한 이유로 종상향이나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기 곤란한 것은 정전 가구수 1.5배 이상을 보장해주고 필요시 청수 제한도 완화해준다. 자, 저는 이런 걸 하기 전에 국가가 민간 택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내가 20%더 줄게. 당신들이 그럼 이익분을 우리 줄래? 안 그러면 그냥 100% 선에서 할래?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고 그냥 100% 선에서 한다 하면은 그냥 민간에서 해야기 만들고 20%더 줄 테니까 거기서 반반 배팅 나누자 이러 하면은 그럼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면은 그러면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는 믿을 수도 없고, 그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귀찮단 말입니다. 이 국가 나서면은 우리 함부로 이게 자기 진행된 거를 함부로 이제 못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나서면은 국가가 오히려 집행하면은 더 힘들다는 겁니다. 특별건축구역 의제 적용을 받아 일조권이나 동간 가격 등 도시규제관을 이게 참 일조권하고 동간 가격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상업지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준주거 지역도 그죠 함부로 좀 높게 짓기 때문에 이렇게 일조권을 방해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가 낀 이런 데만 보통 준주거 주거 상가를 주택 상가를 올려야지 도로가 없는 쪽에 그죠 주택 상가 올렸다가 예? 상가주택 올렸다가 결국에는 일조권 없이 그게 막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 경우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되고 모든 절차를 또 생략한다면 절차가 생략되고 지방자치단체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국가에서 강제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강제성이 더 띈다는 거죠, 이게.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에 끝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공산주의식 발상 아닙니까? 이게 그죠? 국가에서 그죠? 이렇게 민간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죠? 하겠다는 게 이게 공산주의식 발상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니까 해라. 왜 잘하고 있는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방해를 한단 말입니까?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당과 법을 개정해 여당 위주로만 한다 이겁니다. 여당 위주로만 그냥 야당하고 합의해서 안 하고 3년 한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 이게 저는 이런 법을 시행할 때에서 우리가 기본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부동산법에 제외되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애정지구로 지정하고 1년 이내에 토지주 또는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신속 허가권 또 이 패스트트랙 모든 것은 패스트트랙 지금 재미봤어요. 패스트트랙 갖고 그죠? 예? 패스트트랙 잘못해가지고 이거 한두 개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은 예? 모든 사업을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죠? 다른 경로인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자,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은 가반수 요청만으로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자, 가반수라는 건 50%밖에 안 된다. 51%만 돼도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만 돼도. 그럼 나머지 50%는 뭐가 됩니까? 그죠? 조합총회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자, 지금 그죠? 조합도 잘못하면은 알바 깨가지고 안 버틴단 말입니다. 이 도로가에 있는 저 단지들은. 그래서 엄청나게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구포 쪽에 저 7구역이 지금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쪽에. 원래는 이 땅가격이 그 도로변에 있는 그 상가들이 원래는 평당 한 1,500만원 밖에 안 했어요. 이게. 근데 요번에 보상받은 거 보니까 평당 4천만원을 보상받아, 4천만원을. 그래도 안 하려고 버티다가 4천만원 보상해주니까 나갔단 말입니다. 예? 그만큼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합이라는 것은. 근데 이 사람들이 예? 버티고 버텼어 그죠? 예? 버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에서 그럼 50% 이상이니까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일반인들이 해도 민간인이 주도해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건데 공공이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강제성을 띈다? 그러면 그것을 손해보는 그 사람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죠?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모두 대상이다. 야, 모두 대상이라면서 서울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민간에는 안 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문제는 지나친 공공주도의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등, 이 재산권 침해되죠? 부작용이 또한 강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장의 토지 소유주들인 기존 자산 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기고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근데 이런 건 안 좋아합니다. 조합원들은. 소유주들은.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한데 모아 공공기관에 주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반면 공공기관이 주인이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자산을 다 넘겼다가 LH 등 공기업이 소유주들의 이해관계와 전혀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못 믿는다는 겁니다. 공기업을 우리 못 믿는다는 겁니다. 민간이 하면 따질 수 있지만 공기업이 한다면은 그거 나중에 항의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한 민간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똘똘 뭉쳐 사업을 진행해도 민간건설업체인 시공사와 분쟁이 자주 나는 게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공기업까지 뛰어들면 그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떼쓰면 그럼 국가가 그죠? 떼쓰는 사람들 다 그럼 강제로 하겠습니까? 그럼 강제로 하면 그게 공산주의죠. 사회주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 또 봐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게 서로 이제 잘 맞춰가 하는 게 조합이라는 게 우리가 지역조합 우리 일반적으로 안 사잖아요. 그죠? 이 건설 웬만하면 잘 안 사잖아요. 왜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돈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조합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예, 조합이나 건설사는 사업을 우수하게 빨리 끝내면 돈을 많이 버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H와 같은 공기업은 사업의 인센티브가 적고 시간을 오래 끌수록 담당자에게 유리해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사업을 주도하게 한다는 건 넌센스라고 설명했다. 넌센스죠. 자, 이거 소송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해 보십시오. 이거 10년 만에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돼. 이 공수표입니다. 공수표. 이거 국가에서 지금 80만 가구 이거 한다는 거는 그냥 공수표입니다. 이 선거용입니다. 선거용. 예? 절대로. 그리고 자기들이 정권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5년 동안 자기들이 한다는 겁니까? 예? 그냥 이거 서민들 그죠? 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절대로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뭔가 성공한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부 다 민간에 맡겨놔야 됩니다. 그냥 재개발 재건축 다시 뉴타운 정치 묶어가지고 해라. 민간에서 해라 하면 민간에서 인센티브 많이 주고 인류 건설사이트 가가지고 하면은 민간에서 알아서 합니다. 민간에서 예? 알아서 합니다 말입니다. 예? 물론 거기 지금은 높을지 몰라도 분양가가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가면은 다 이거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예? 무조건 공급만 많이 하면 가격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과연 5년 안에 몇만 가구를 공급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예? 이거 어렵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절대로 이건 과거에 우리가 서울시장 요번에 옛날에 오시훈이나 나경원 같은 분 뽑아가지고 예? 다시 옛날 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거 왜 자꾸 그 뉴타운 정책 하는데 방해를 해가지고 못하게 해가지고 그때 좌파 대목꾼들이 얼마나 그 공격했습니까? 근데 댓글에도 오늘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열받은지 아니 좀 알고 하십시오. 그때 얼마나 방해해가지고 못했습니까? 그때 했으면 지금 이 서울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이만큼 계속해서 공급해 보십시오. 뉴타운 정책 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집값 많이 잡았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얼마나 집값이 안정화시켰습니까? 그것만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서민들이라고 자꾸 국가 땅 공급해가지고 사게 준다는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 국가가 해가지고 사게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뿐이고 더 부자만 만들 뿐입니다. 자, 이런 거 혜택 다 들어주면은 땅 부자들 더 요구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부자가 더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